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네페스아크입니다. 먼저 네페스아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11월 3주차 업종별 수익률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주간 가장 뜨거웠던 업종은 바로 보험 업종인데요. 무려 한 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다른 업종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고, 건강관리, 건설, IT, 반도체, 화학 이 종목들이 순서대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네페스 종목은 그 중에 하나, 반도체에 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2021년 내년도 실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내년도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산업이 어떤 건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단연 높은 게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1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11조 원이라는 숫자는 올해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2021년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2021년에 당기순이익 증액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바로 11월 3주차 기관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반도체가 단연 독보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지난주 한 주간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을 꾸준하게 사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려 반도체에 1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순매수 2등인 화학이나 건강관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뜨거웠던 거에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개인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순매수 현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도를 하면서 약 1조 4천억에 가까운 반도체 종목의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바로 이 매도가 고점에서 매도한 예술적인 투자가 될지, 아니면 이래서 개미는 큰 돈을 못 번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년도 반도체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상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종목을 매도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아쉬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대 신고가를 쓰면서 지난 한 주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엄청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반도체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17일날 상장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답게 최근 3일 연속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최근 3일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26만 5천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약 2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으며, 반면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 3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업황 속에서도 왜 네페스아크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페스아크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거고, 그 반도체 업황 중에서도 왜 우리가 네페스아크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관은 왜 3일간 네페스아크를 꾸준하게 매수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페스아크와 가장 연관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투자 및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산업 중에서 네페스아크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네페스아크에 투자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잠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비전 2030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2019년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비전 2030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이죠. 2019년 4월 2030년까지 무려 133조 원을 투자하여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반도체 2030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133조 원이라는 거금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35% 정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65%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넘버 1, 2라고 볼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진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단순히 시장 규모만 65대 35로 나눠진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이 파란색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회색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2019년 기준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65대 35 수준으로 갈려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20년부터는 비메모리 쪽 설비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매년 약 6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었다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8.5조 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고, 2021년, 2022년 비메모리 쪽 설비 투자가 더 증가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전망, 그리고 스마트폰 역시도 더 고사양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유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점, 또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IoT의 정점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는 등 전기차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쪽의 지속적인 투자는 이렇게 늘어나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과감하게 이와 같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투자를 하실 때 유념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과기부 예산을 10년간 1조로 투자해가지고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는 AI, 5G, 바이오 등 첨단 파운드리 연구와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 그리고 중견 파운드리 업체에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 등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정부 정책은 꾸준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도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정부 정책 역시도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반도체 테스트 시장 규모도 매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을 살펴보면서 왜 시스템 반도체에 삼성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네페스아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져도 네페스아크가 그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네페스아크는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 기관이 왜 최근에 이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페스아크가 어떤 투자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살펴보면요. 크게 보면은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후공정, 이 세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설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회사가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고, 삼성전자도 일부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파운드리, 그 부분에서 절대 강자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산업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후공정 산업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후공정 같은 경우에도 크게 패키징과 테스트 이 두 가지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네페스와 네페스아크는 이 모든 부분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 파운드리 쪽 부분을 키운다면 당연하게 이 산업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페스아크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PMIC, DDIC, SOC 등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을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CSI 등과 같은 사업 부분을 점점 더 넓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공정 업체들은 네페스, 네페스아크, 그 다음에 테스나, SFA 반도체, LB세미콘 등의 여러 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네페스아크를 투자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네페스가
이들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공정 테스트 시장별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네페스아크가 2019년 기준에는 약 20%로 테스나에 이어서 2등 업체를 달리고 있어요. 주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장주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산업의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이 그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온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테스트 부분에 현재 랭킹 2등 업체로서 이쪽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페스아크가 현재 돋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러면 테스나는 27%로 1등이고 네페스아크는 2등 업체인데 그럼 테스나에 투자하면 되지 왜 네페스아크에 투자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그 대답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중에서도 프로브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 이 두 부분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 그룹 전체를 봤을 때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네페스 라웨이, 그리고 프로브 테스트는 네페스아크, 후공정 조립은 네페스, 그리고 마지막 패키지 테스트는 다시 네페스아크로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체 후공정을 네페스에 다 맡길 수 있다는 점이 네페스의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후공정 테스트를 누군가에게 수주를 줘야 되는데 부분만 할 수 있는 테스나, SFA 반도체, LB세미콘보다는 한 번에 넘길 수 있는 네페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든지 프롭 테스트, 뒷단의 조립,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가 모두 네페스 그룹사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타 회사 대비해서 확실한 강점으로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점은 바로 팬아웃 양산 기술인데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네페스 계열사인 네페스 라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팬아웃 PLP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OSDI 업체 중에서 팬아웃 양산 역량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6개밖에 없습니다. 이 팬아웃 PLP 양산 기술이 얼마큼 매력적인 거냐면 과거에 TSMC가 자체 팬아웃 기술인 인포 패키지 기술을 기반으로 애플 AP를 단독 수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 라웨이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한 팬아웃 기술을 발판으로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페스 그룹이 다 턴키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페스 라웨이가 수주가 늘어난다는 점은 당연히 네페스 아크 테스트 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팬아웃 적용 제품은 기존 반도체 대비해서 입출력 단자 수가 많고 고부가 제품으로 테스트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팬아웃 패키징 기술이 수주를 따올 수 있는 핵심 기술, 매력적인 기술로 평가받음에 따라서 팬아웃 패키지 시장 전체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2025년까지 매년 12.2%의 성장이 예상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팬아웃 패키지 기술을 갖고 있는 네페스 라웨이 같은 경우가 네페스 아크의 매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페스라는 후공정 업체가 전체적으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현재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페스아크의 투자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네페스아크는 후공정 업체 중에 시장 점유율 2위로서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타 업체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턴키 업체로서 고객들의 신뢰를 받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고, 마지막 3번째는 팬아웃 패키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주가 타 기업 대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결과 현재 시장 점유율이 2위일지 모르겠지만 과거 TSMC 사례를 보더라도 팬아웃 패키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수주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마켓시어 1위로 올라서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페스아크가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